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협상 전문가 회원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1대1 귓속말을 걸어 무언가의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은밀한 요구 조건! 무엇이 있을까요? 강사쌤에게 오케이 사인만 받아놓으면 레인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같이 오리발차게 해줘! 뭔 말일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체 근력이 줄어들면서 발차기의 힘도 부족해지는데요. 이때 오리발의 위력을 맛본 뒤 더 이상 본인의 다리로 수영을 하기가 싫어지는데요. 그러나 오리발을 착용하는 순간 평소 안 되는 동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돌핀킥 3번만 차면 바로 올라오는 몸이지만 오리발을 착용하면 물속에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나의 부족한 실력을 오리발이 커버해주니 매일 오리발만 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강사쌤한테 살짝 뒤를 제시하는데요. 제일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겠다. 다리가 아파서 오리발 없으면 못 따라가겠어. 사람들 방해 안되게 수영할 테니 한번 봐줘. 이런 말 들으면 참 애매합니다. 누군가는 저 오리발 때문에 맞을 뻔했다. 발차기 할 때마다 뒤에서 오리발이 빨라 발을 툭툭 친다. 여기저기서 회원님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오리발을 계속해서 신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바늘 한 단계 낮춰 천천히 수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해도 실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지만 이때 날아오는 것은 자신을 무시한다. 내가 바다 수영 경력만 20년이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요. 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궁금합니다. 둘째, 실력은 연수, 마음은 중급반. 실력은 연수반 3, 4반을 써도 충분히 잘하는 회원님이 자꾸 중급반 가장 마지막 주자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의 자리는 항상 중급반 마지막 10번 자리. 시간이 지나 남들 다 상급반으로 이동할 때 홀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절대 상급반으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의지. 오늘날 강사쌤에게 좋은 협상을 제시합니다. 힘들게 운동하는 것을 저 선호하지 않는데요. 맨 뒤에서 살살 따라갈 때가 가장 좋고요. 지금 있는 자리가 익숙해서 저 반 옮기기가 싫어요. 쌤이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저는 여기 그냥 계속 남겠습니다. 수영장 내에서도 이 질서라는 게 있는데요. 회원님 인상도 좋으시고 실력도 수준급이신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기 자리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매번 레인의 이동 없이 한 자리에만 머문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다고 나 다른 방 가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 저 사람도 안 옮기는데 내가 왜 가요? 라고 또 말을 하는 순간 공정성은 무너지며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에 낯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회원님, 너무 전곡을 찔러서 그런가요?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 뺏어갈까봐 그 두려움을 눈동자에서 읽어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중급반 10번 회원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공정성이니 뭐니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빡빡하게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물 흐르듯 잘 흘러가는 분위기에서 뭔가 강압적이고 확 바뀌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한 시절, 그리고 군 전역 이후의 시기,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체계 질서를 제 내면에서 중요시 여긴 것 같은데요. 자, 셋째, 청개구리 유형. 자, 수영 강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많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청개구리 유형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양팔 수면에서 가깝게 손등 앞으로 쭉 보내시고요. 머리 입수되는 순간 가슴 누르기 시도. 자, 지금부터 저병 출발하겠습니다. 대부분 99%의 회원님은 저병이라는 말을 듣고 출발을 하는데요. 청개구리들은 완전히 다른 타이밍에서 시작을 합니다. 설명 도중에 머리 숙이고 얼어퍼서 출발하시네. 뒤에 있는 사람들 역시 갸우뚱하는데요. 저분 왜 먼저 가시지? 자, 이때 희한하게 저병이 아닌 또 자유형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원래 청개구리들은 반대로 하는구나 라고 셀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테스트를 해봤죠. 저병 갈 때는 어떤 용법을 하는지, 또 자유형 할 때는 뭘로 가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수년 동안 청개구리 유형들을 파악하며 깨우친 게 있습니다. 변수가 많고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본인들도 힘들어한다는 사실. 청개구리 유형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또는 귀가 실제 안 들리는 경우 등 악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었죠. 언젠가 청개구리 유형들도 분명 저에게 협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따로 이야기하거나 없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다른 생각을 자주 하거나 짧은 설명에도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반응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실제 귀가 어두워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잘 들을 수가 없어. 어떤 용법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생겨 왜 나에게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에서 지금 행동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저는 30대가 되면서 깨달았는데요. 많은 협상과 딜을 제시하는 것도 어쩌보면 수영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렵게 강사쌤에게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젊은 날 그들에게 조금 더 친절히 현명한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가끔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오리발을 계속 씻고 수업을 하고 싶다면 오리발만 매일 하는 레인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중급반 제일 뒷자리에서 반 변경하기 싫은 분이 있다면 그분의 심정을 조금 더 헤아려 이해를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주의 결핍력 장애가 있어 여러모로 헷갈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수영장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고성을 내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